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엑세스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25,500원에 10%입니다. 네. 25,500원이요. 500원이요. 일단 물려 있으시니까 조금 됐네요. 그죠? 네. 네. 일단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는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엑세스 바이오처럼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요,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뭐 특히나 시젠이라던가 뭐 수젠텍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너무 과한 급등을 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기업의 가치라던가 실적이 좋아진 건 맞는데 그 이상으로 너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 거품이 빠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시청자님 혹시 맥주를 드시거나 맥주를 주변에 드시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맥주를 네. 따를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따르지 한 번에 이렇게 콸콸콸콸 흔들면서 따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맥주를 콸콸콸콸 흔들면서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겠죠? 네. 그럼 실제로 마실 수 있는 양은 별로 없는데 거품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상태가 되니까 그거 빠질 때까지 많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똑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거품이 과하게 올라와 버리게 되면은 빠져내려가서 버티는 동안 또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당장 눈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 어차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평가의 구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진짜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가가 너무 과하게 급등을 했으니까 과하게 빠지고 있을 뿐 제 가치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를 고민하면서 뭐가 수익 날까 맨날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몰라도 올라가는 게 확실한 기업들이 있다면 그걸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사놓고 떨어지면 더 사가지고 천천히 갖고만 있으면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수익을 내는데 별로 어렵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네. 그 말을 이 기업을 지금 과거에 먼저 샀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왔을 때 샀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사실 지금부터 사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나쁜 신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아직까지 허공에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할 거라면은 사실 10,000원이 한번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좀 더 버티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특히나 거래가 좀 발생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신에 가져가는데 불안해할 요소는 없는데 걱정을 하거나 뭐 겁먹을 것까지는 없는데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추가 매수를 고민하되 지금은 아니고 여기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머물러 주거나 거래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10,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계획을 그렇게 짜시고 그냥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땐 전화 한번 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종씨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드림 시큐리티 지난번에 상담 한번 드렸는데 네. 2,500원대 추가 매수를 못하고 놓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차이가 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매수가랑 내려가면 비중이요? 더 내려갈 줄 알고 겁나고.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200원에 30%. 추가 매수를 2,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해야 된다는 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간사한 생각이에요. 2,500원까지 왔을 때는 추가 매수 하겠다는 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나니까 저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나니까 일이 발생되고 나니까 마치 알았다는 양 그때 추가 매수 해야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상승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2,500원이 왔을 때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나 보다라는 어떤 신호를 우리는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최근에 상승하는 걸 보고 확인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시청자님 머릿속에도 2,500원에 추가 매수했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과거를 자꾸 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앞을 내다봐야 돼요. 2,500원에서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했으면 좋았겠네. 그럼 내려오면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올라온 걸 보면서 지난번에 샀어야 돼요가 아니라 야 2,500원이 바닥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만들었구나. 얘가 지금 차트가 올라오면서 그렇게 바닥이라는 신호를 주었구나. 그럼 내려와서 다시 한번 2,500원을 또 맞고 올라간다면은 2,500원이 진짜 바닥이 맞는가 보다. 그럼 난 그때 사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난번에 샀어야 됐는데요. 놓쳤어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된다고. 네, 항상 우리 그 시청자님들은 상담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예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미안해.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려우세요, 말이? 지금 하지 말고 지금 네. 올라온 거는 무시하고 있다가 내려가면 사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건 안 듣고 그래서 지금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아예 제 말 안 듣고 있는 거죠.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상담하면 안 돼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뭐 점쟁이처럼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사실 상담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시청자님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보다 중요한 건 공부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투자할 때 계속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뭐 방법들이라든지 조언들을 가져가시는 게 나은 거지. 뭐 이거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전화 끊을게요 하면 뭐가 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안 되는지, 왜 떨어지면 사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번에도 이런 상황이 또 똑같이 왔을 때 시청자님이 전화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난번하고 같네? 지난번에도 올라올 때 사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내려갈 때 사야 되겠다는 어떤 기준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시청자님이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지금 여기서는 바닥을 한 번 만들고 올라가는 건 외바닥이라고 불러요. 바닥이 하나라고 해서요. 그런 거는 우리는 보통 사지 않아요. 외바닥일 때 사는 것은요. 운이 좋아가지고 수익 나는 경우 빼고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수에 속해요. 조금 더 중수나 고수들은요. 쌍바닥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투자를 좀 한다는 사람 치고 외바닥에 사가지고 수익 났다고 자랑한 사람 없었습니다. 보통 하수들이 외바닥에 사갖고 수익 났지롱. 에이 전마가 사지 말라 했는데 샀는데 수익 났지롱 이래요 대부분. 하수들이나 그래요. 고수들은 저기가 바닥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또는 두 번 더 내려왔을 때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때 매수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한 박자 또는 두 박자 늦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당장 보면서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뭔가를 사고 싶어하고 뭔가를 팔고 싶어하는 매매 중독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온 반등이에요. 저는 지수가 한번 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조정이 들어가면 얘도 한 2,500원이든 그 이하든 뭐 그 언저리든 조금 내려와 줬을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이 된다면은 2,500원을 한 번 더 지켰으니까 바닥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한 번 딱 걷는 것보다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남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데이트 한 번 하면은 그게 뭐 좋아하는 신호인지 아닌지 몰라도 계속 밤마다 뭐 아침마다 밥 잘 먹었는지 잘 일어났는지 계속 연락을 하고 또 만나자 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한 번 보고 뭔가를 좀 단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아직 한 번 봤어요. 2,500원 딱 한 번 봤잖아요. 네, 한 번 더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냅두세요. 좀 제발 좀 냅두세요 그냥. 네, 전문가님, 근데요, 여보세요? 네. 여기 믿고 가져가도 될 수 있는 기업인가요? 네, 그런 건 사기 전에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없고, 보안 관련주는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더 가져가도, 오래오래 가져가도 괜찮죠? 네, 그건 말이 아깝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 이야기는요.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2,500원에 매수하시길 추천드려보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8만 2,600원에 20%요. 이거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네. 네, 오래 걸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말인데요. 일단 얼마나? 뭐 제가 보기에는 현대모비스를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손실을 줄이는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면 상승세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코스피 200 같은 이런 종목들에는 현대모비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펀드 자금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펀드 가입하잖아요. 그죠?
네. 전 세계 사람들이 펀드 가입을 하거든요. 그 펀드 자금들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얘가 좋든 안 좋든 매수를 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 흐름 때문에 아마 25만 원에서 26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조건이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지수가 아직까지는 상승세로 돌아선 건 아니니까 당장 확답으로 올라갑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나마 하락을 멈추고 약간 이제 횡보하려고 하는 찰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다져진 것 같은데 시장이 올라가야지 얘도 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올라갑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가지고도 투자의 고수들이 항상 지금 더 올라간다, 아니다, 끝났다, 아직까지 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싸운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투자의 고수들도 싸우는 걸 제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내려갑니다라고 단정 짓겠습니까? 그죠? 네.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라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투자의 대가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올라갈 겁니다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냥 시장이 조금 바닥 잡는 걸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저의 항상 주장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바닥 잡는 걸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장 자리를 조금 잡아주게 되면 얘도 한 20만 원대 자리를 잡을 텐데요. 그때 20만 원대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조금 비중을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셔가지고 약간 매수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수가를 낮춘 상태에서 올라올 때 25만 원까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때 탈출하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20만 원대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20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황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은 기업 내용, 뭐 기업이 돈 벌고 안 벌고 업황이 뭐고 뭐 하는 회사인지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먼저예요. 그거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이 기업은 가져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파트 한 호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붕괴 위험에 있다고요. 그럼 한 호실 뭐 몇 호는 괜찮나요? 2층은 괜찮나요가 아니라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잠깐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맞는데 샀으니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 매수하면은요. 네. 몇 프로까지 매수해야 될까요? 그거는 시청자님의 작은 계획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은 추가 매수하려면 매수한 금액만큼 하셔야지 매수가가 좀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거 이제 4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버틸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버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40%나 사더라도 현대모비스가 안 올라가고 조금 빠지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고 거울 보고 물어보셔야 돼요. 비중은 내가 감당하는 거지 제가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는 비중이라고 하는 건 몇 프로 늘릴까요? 해서 이 상담자들도 무책임하게 그냥 50%까지 늘리세요, 60%까지 늘리세요 하면 안 돼요. 시청자님이 버텨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남이 어떻게 정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원래 매수한 금액만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하실 수 있다면 그만큼 하시는 게 맞죠. 40%까지 늘리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추가 매수 없이 간 반등 나올 때 손실이 좀 나더라도 25만 원대까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중을 잡으시는 겁니다. 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